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라시 홈클래스 수업을 진행할 박쌤이라고 합니다. 청라시 홈클래스 수업은 미술에 좀 더 쉽게 입문하실 수 있도록 청라시 NC 미술학원이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영상을 통한 미술 홈스쿨과 학원에서 전문 선생님께 받는 집중 케어 수업의 장점을 합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과 선생님 간의 1대1 채널이 오픈되어 있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을 하고 답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라시 홈클래스 수업 1탄으로 저희가 준비한 수업은 기초 소묘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기초 소묘 입문 과정 중에서 기본적인 선, 면, 톤에 대한 연습과 이 강에서는 이제 육면체를 입체로 표현하기 위해서 투시에 대한 걸 배웠고요. 빛과 명암에 대한 이론을 간단하게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톤을 까는 연습을 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육면체를 입체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청라시 홈클래스 이제 3강 원기둥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기둥을 입체로 표현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원기둥을 먼저 입체로 표현하기 전에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육면체를 그릴 때도 저희가 먼저 육면체를 그린 게 아니라 투시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육면체가 그려지는 원리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원기둥을 그리기 전에도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원기둥에서 이제 눈높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형태에 대한 변화를 인식해야 할 거고요. 두 번째가 투시에 대한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오늘은 한 가지가 더 늘었네요. 그래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인 부분들을 선생님이 저번 시간처럼 입체와 그다음에 그 평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기둥을 우리가 이제 그리기 전에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눈높이에 따른 형태 변화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눈높이에 따른 형태 변화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원기둥의 위에 있는 원과 아래에 있는 원의 형태 차이를 일반 원기둥에서 속이 보이지 않고 비치지 않는 원기둥에서 우리가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원기둥에서 위에 원의 형태와 아래 원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원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자, 이 화면에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이 자, 이 위에 있는 원과 같은 이미지에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그대로 내려간 상태에 중앙에 놓여져서 이 상태의 원을 찍을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처럼 화면에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원기둥에 여러분들 보시면 일정한 간격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위치, 높낮이에 테두리에 이렇게 직선으로 테이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뺑 둘러줘서 테이핑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세워 보시면 테이핑 하나가 원 하나를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원들은 지금 높낮이가 다르다는 거죠. 자, 맨 위에 있는 원과 맨 아래에 있는 원의 형태, 맨 위에 있는 원과 맨 아래에 있는 원의 형태가 다른 것처럼 그 사이에 들어가는 원들의 형태는 눈높이에 따라서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거를 뒤로 점점 이렇게 눕히게 되면 잘 보세요. 자, 벌써 위에 있는 원은 납작해지기 시작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가면은 자, 여기서는
위에 있는 원은 이제 안 보이죠. 직선이 되는데 아래에 있는 원은 동그라미가 보입니다. 그렇죠? 네. 위에 있는 원이 직선일 때 아래에 있는 원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눈높이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위에 있는 원은 이렇게 직선으로 보인다는 거는 눈높이가 이 위에 있는 원과 같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원은 눈높이가 위에 있는 원은 같지만 아래에 있는 원은 눈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원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눈높이가 위에서 맞았는데 이걸 더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점점 돌리면 자, 위에 있는 원이 보이시죠? 눈높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요 정도에 있는 거죠. 중앙 정도에. 중앙 정도에 있으니까 위에 원도 보이고 아래 원도 보이는 상태가 되죠. 이거는 투명한 원기둥이기 때문에 위에 아래 원이 다 보이지만 이게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라인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라인. 자, 이게 둥근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자, 아까 아래쪽에서 위에 쪽에서 눈높이가 같았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도 이제 직선이 되면 이렇게 투가 되는 모양, 위에 면에 투가 되는 모양이 원이 된다는 거고요. 점점 더 돌렸을 때는 자, 이렇게 아래쪽 면이 보이게 되고 위에 면은 사실 이제 이게 투명이 아닐 경우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눈높이에 따른 형태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네. 다음 우리가 알고 넘어야 될 부분은요. 투시에 대한 부분이에요. 투시.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원기둥에 투시가 생기는구나 하면서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죠? 자, 위에 쪽에 원의 형태와 아래쪽에 원의 형태가 연결되는 옆에 라인을 보면요. 밑으로 가면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로 모이고 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모이는 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네, 3점 투시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를 배웠는데요. 그러면 이 원기둥은 지금 주변에 아무것도 직선이라고 하는 건 없고 단지 이제 원의 형태만 있지만 이 원기둥은 몇 점 투시가 적용되는 거죠? 네, 3점 투시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왜 3점 투시가 적용되는 걸까요? 이 원기둥의 옆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정사각형에서 원이 나오죠. 그럼 이 주변에 정사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어렵죠? 네, 그래서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원기둥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세요. 정육면체 잊어버리세요. 정육면체는 잊어버리세요. 자, 잊어버리시고 뭐만 기억해요? 자, 축만 기억합니다. 축. 축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원기둥을 그릴 때는 축을 먼저 찾으세요. 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원기둥에서의 축 어떻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간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 어떤 선을 그어요? 이렇게 90도로 딱 꺾이는 수직선 하나 그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위치를 체크한 다음에 얘를 먼저 돌리고 이 축과 이 축의 라인과 투시가 이루어지는 라인을 그어주시면 돼요. 거꾸로 이 라인과 이 라인을 먼저 그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축을 세워서 요거를 직각인 선을 그어서 원을 그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축의 개념이다. 이 축의 개념이다. 아셨죠?
자, 정리해 볼게요. 원기둥을 그릴 때는 원의 형태가 중요한데요. 이 원의 형태는 축을 그리고 축에 직각인 선을 그려서 튀어나온 부분의 형태를 그려준다. 아시겠죠? 자, 축, 직각, 원.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축, 직각, 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럼 이 원리만 있으면 이렇게 넘어져 있는 원기둥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튀어나가는 원기둥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밑에서 보는 원기둥도 그릴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네,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선생님이 요걸 가지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원을 그릴 때 요 라인을 축에 맞춰 볼게요. 자, 이렇게 맞췄죠? 축에 맞춰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에 맞춰졌을 때 원의 형태 우리가 그릴 수 있는지 볼까요? 직각인 라인, 그죠? 제일 튀어나온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 맞죠? 그 다음 이렇게 점점점 기울여졌을 때도 튀어나온 부분은 바뀌지 않죠? 이 라인을 그럼 축이라고 하는 라인이 이 방향에 하나만 그려지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져도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도 이 축은 항상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도 잘 보세요. 축이 있는 상황에서 튀어나온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의 위치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앞에 있는 원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자, 이렇게 해서 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원의 형태를 찾았는데요. 앞에 있는 원과 뒤에 있는 원의 형태를 한번 볼까요? 자, 뒤에 있는 원의 형태. 앞에 있는 원보다 뒤쪽에 있는 원이 더 어때요? 동그랗게 그려지고 작죠. 길이가 지름이라고 하죠. 원의 지름이 짧아지고 원의 형태는 더 동그래지죠. 네. 이쪽에 보이는 원이에요. 이쪽이 보이는 원. 그렇죠? 아, 그럼 밑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가? 다시 한번 봅시다.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얘를 위로 올렸을 때 자, 이게 보이는 원이에요. 보이는 원에서 얘를 먼저 축을 딱 세우고요. 이렇게 기울여 놓을까요? 기울여 놓읍시다. 기울여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축, 직각. 어떤 방향에서도 이 원리만 따지면 원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요. 축, 직각. 그렇죠? 이 방향에서 봤을 때에 원의 형태가 직각선에 맞춰서 그려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멀어질수록 원이 어때요? 지름은 더 짧아지고 원의 형태는 더 원에 가깝게 변합니다.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원기둥을 그리는 두 번째 소스가 나왔어요. 첫 번째 소스는 직각인 선, 축과 직각인 선에 대한 개념이 첫 번째 소스였고요. 두 번째 소스는 뭐냐? 자, 보이는 원과 보이지 않는 부분의 원. 여기 이제 투명이니까 보이는 거지만 실제 이렇게 원기둥의 형태를 생각을 하면 위의 면과 아랫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면. 근데 이 아랫면의 동그라미를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원의 형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이 원을 이 윗면의 원과 보이는 면의 원과 보이지 않는 면의 관계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자,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면은 항상 보이지 않는 면보다 지름이 더 길다. 지름이 더 길고 형태는 길쭉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면은 항상 지름이 더 짧아지고 원의 형태는 더 둥근 형태를 띈다. 네, 이게 두 번째 소스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스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에 있는 원의 형태도 그릴 수가 있다. 꼭 세워져 있는 원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원, 어떤 방향에 있는 원도 그릴 수 있다. 심지어 밑에서 보는 원, 옆으로 돌아가는 원, 어떤 방향의 원도 자 그릴 수가 있게 된다. 아시겠죠? 원기둥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절대 틀리지 않는 실력자가 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원기둥에서 나올 수 있는 빛과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이 좀 바뀌었죠? 네, 여러분들에게 그림자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주변에 조명을 끄고 빛을 하나만 지금 켜놨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육면체를 그렸을 때보다 훨씬 더 그림자가 또렷하게 보일 텐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자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알려드릴 것. 첫 번째, 잠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육면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림자가 너무 잘 보이죠? 네. 자, 여러분들 눈앞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육면체가 놓여져 있죠? 이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에서 그려지는 그림자의 원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직선을 긋고 이 직선이 평행이동했을 때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에서 도달하는 빛의 기울기와 여기서 도달하는 빛의 기울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게 100% 똑같다, 완벽하게 똑같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게 동그란 빛이냐, 길쭉한 형광등이냐, 또는 태양광이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빛이 각 꼭지점에 도달하는 기울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또는 이 물체보다 빛이 더 크냐, 더 작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빛이 직진한다는 성질을 이용했을 때 각 꼭지점에서 도달하는 빛의 기울기는 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보다 훨씬 더 또렷하게 그림자가 보여서 이해하시기가 편하죠? 네. 자, 저번 시간에 봤던 정육면체에서 나오는 그림자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자, 다시 원기둥으로 가볼까요? 원기둥에서 나오는 빛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빛도 기울기, 빛에 도달하는 기울기는 꼭지점 개념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자, 가장 어두워지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도달하는 기울기와 반대쪽에서 또 요 반대쪽에 있겠죠? 요 반대쪽에서 도달하는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다시 투명한 원기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빛이 나갈 때요. 빛이 나갈 때, 그림자가 나갈 때, 자, 요 그림자의 라인은요. 이 그림자의 라인은 어디의 라인이 그림자가 진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에 원기둥의 이 라인에 그림자가 떨어진 건데요. 이 라인이 가장 어두워지는 부분이 되죠. 이 라인에 그림자가 떨어져서 여기 이렇게 떨어져서 요 정도의 길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자 빛의 각도를 찾아보면 빛의 각도는 여기에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요 직선,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요 기울기가 그림자의 각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위에 부분의 그림자가 정육면체에서는 직선이었는데 끝에 부분의 그림자가, 이 부분의 그림자가 둥글게 생겼죠. 이건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의 그림자는 요 윗면의 그림자가 그대로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원기둥과 같은 형태, 같은 사이즈의 원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원이 옆으로 옮겨지면서 원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이렇게 생긴 원의 형태입니다. 보이시죠? 이 원의 그림자가 그대로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저 그림자를 만드는 거고요. 자, 이 원을 치웠을 때, 자, 이렇게 치웠을 때 같은 형태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원이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 원이 그대로 그림자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좀 재미있는 걸 하나 그러면 볼까요? 자, 그러면 원기둥의 원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림자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흐려지고, 그죠? 물체와 가까워질수록 점점 진해지고요. 물체와 멀어질수록 그림자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네, 흐려지죠. 주변이 흐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면 진하고
멀어지면 그림자는 흐려진다는 원리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뭘 알고 넘어가야 되느냐? 그림자가 나올 때, 그림자가 생길 때 방향에 따라서, 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의 방향도 바뀌죠. 자, 빛이 점점 뒤로 가게 됐을 때 그림자가 모양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자, 보면 그림자의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라, 방향만 바뀌는 게 아니라 또 무엇도 바뀝니까? 네, 가장 진한 부분의 위치도 바뀌죠. 그럼 이 가장 진한 부분의 위치와 이 그림자의 방향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림자가 나가는 방향을 잘 보시면요, 가장 진한 어둠이 있는 위치와, 네, 이 위치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 직선을 연장을 해보면요,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 그림자가 생기는 방향이 요 어둠이 생기는 위치와 요 어둠이 생기는 위치와 정확하게 만나는 지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화면상에서 이 입체상의 공간에서는 잘 알지 못하더라도 선생님이 투명으로 바꿔서 설명해 드린 것을 보면 아 하고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원기둥을 그릴 때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만을 그리는 게 아니라 원기둥과 위의 원과 아래 원, 그리고 투명한 상태에서의 원기둥의 형태를 그리고 그 다음 그림자도 그리고 빛의 관계도 설명한 다음에 안 보이는 부분은 없애고 들어간다. 그래서 형태를 그릴 때 항상 위의 원과 아래 원을 반드시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형태를 다듬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불을 켜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쭉 연결하면서 실제로 그려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원기둥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용지 위에 그려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눈높이에 따른 원기둥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실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눈높이에 따른 원의 형태 변화를 알기 위해서 먼저 직선을 2개를 그어주세요. 자가 있는 분들은, 집에 자가 있는 분들은 자를 대고 그리세요. 괜찮습니다. 자를 대고 쭉 직선을 그어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눈높이에 따라서 원을 그릴 자리를 3군데 정하겠습니다. 이 위치 하나 그리고요. 다음 3등분 정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위치 하나 그릴게요. 우리가 축과 수직인 선에 대한 개념을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축을 그리고서 이렇게 연습을 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폭에 맞춰서 그리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적당하게 위에서 보는 원의 형태를 먼저 위에 하나 그려주세요. 먼저 양쪽을, 원을 그릴 때는요, 항상 양쪽이 튀어나온 부분의 위치를 먼저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적당하게 돌리시고 다시 적당하게 아래쪽도 돌려주세요. 네. 자, 됐죠? 이때 조심할 거, 이때 조심할 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지름이 요 위에 있는 길이와 요 아래에 있는 길이가 거의 비슷해야 합니다. 뭐 엄밀하게 따지면
아래쪽이 투시가 적용이 됐을 때는 아래쪽이 조금 더 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원을 그리는 모양을 연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략을 하고요. 일단 위아래가 같은 원의 형태를 먼저 그려보는 연습을 할게요. 자, 적당하게 눈높이가 쭉 이렇게 눈높이는 올라가는 거죠. 원의 위치가 내려갔을 때 이 길이는 지름이 이제 조금 더 길어지면서 자, 요거보다 조금 더 긴 위치에 지름의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요거보다 좀 더 길게, 그리고 양쪽에 돌려서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이쪽으로 쭉 이제 연결해 주세요. 이때 여기서 시작하면서 쭉 가면서는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완만해졌다가 다시 급격하게 내려가는 느낌이죠. 다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해졌다가 다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틀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틀리면 고치면 됩니다. 틀리면 다시 지우개로 지우시고요. 이렇게 지우시고, 틀린 자국이 보이니까 요번에는 두 번째는 그리기가 더 쉬워요. 자국을 보면서 틀린 부분을 고쳐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됐죠? 자, 맨 아래쪽에 있는 원은 요게 지름이죠. 세로로 놓여있는 지름의 길이가 가장 길게 나올 겁니다. 자, 요 정도. 됐죠? 엄청 이제 돌아가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좀 더 넓게 돌려주시고 연결해서 원을 그려주세요. 자연스럽게. 여기도 원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그려주세요. 연결해서 그린 다음에 다시 틀린 부분은 조금 수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넓게 그려주세요. 자, 세 개의 높이에서 원의 형태가 달라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사비연필로 바꿔주세요. 사비연필로 뭘 확인할 수가 있느냐? 위에 있는 원과 아래에 있는 원을 연결해서 그리면 원기둥의 형태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볼까요? 진하게 따보세요. 위에 있는 원, 보이는 원이죠? 자, 보이는 원입니다. 이 원은 보이는 원, 그렇죠? 이 원은 눈에 보이는 원이죠. 아래 원은 보이지 않는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라인은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옆면 라인을 먼저 그어주시고요. 진하게 따주세요. 진하게 따주시고요. 보이는 부분만 따주세요. 자, 이렇게 따주시면 진하게 따져 있는 부분이 바로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네, 구분이 되시죠? 여기가 보이는 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위에서 보이는 원, 아래쪽은 뒷부분은 보이지 않고 앞부분만 보이는 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원기둥이 된다는 거죠. 자, 옆에 원기둥 하나 더 그려볼 건데요. 여기에는 아래쪽에서 보이는 원기둥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태와 투시에 관한 내용들을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투시와 형태에 대한 연습입니다. 두 번째, 원기둥에서의 투시와 형태에 대한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자, 이쪽 공간에 세 개의 원을 순서대로 띄워줄 거예요. 세 개의 원을 순서대로 띄워주면서 여기에 그 원을 그리는 순서를 정확히 우리가 배웠던 뭐 축과 수직선의 관계, 그렇죠? 축과 수직선의 관계에 따라서 선생님이 그리는 방법을 순서대로 제시를 해줄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림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원기둥은 세워져 있는 원기둥이고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 세워져 있는 원기둥 그리는 방법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축을 먼저 잡아서 원기둥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축의 방향이 수직이에요. 보시다시피 축의 방향이 수직이죠. 자, 수직으로 먼저 선을 그어줍니다. 자가 있는 친구들은 자를 대고 그어도 됩니다. 자가 있는 친구들은 자를 대고 그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축의 방향으로 먼저 선이 들어가죠. 1번 선이죠. 1번 선. 그 다음 양쪽에 있는 투시가 들어가는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자, 이쪽과 이쪽에 투시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면,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와 아래에서 위쪽은 비슷한데 아래쪽이 달라졌죠. 투시율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위와 아래 투시율을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기울기가 달라지는 것, 투시율이 달라지는 게 되기 때문에 위와 아래의 라인을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돼요. 자, 요 정도 거리, 요 정도 거리니까 요 정도 됐죠? 이렇게 먼저 위치를 잡아 주신 다음에 쭉 라인을 그어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을 수가 있겠죠. 됐죠? 비슷하다고 느껴지나요? 아래쪽이 조금, 이쪽 기울기가 조금 기울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비슷하죠? 이렇게 비슷하게 그으신 다음에 요 축에 수직인 선이 필요한 겁니다. 이 양옆에 있는 선에 수직에 긋는 게 아니고요. 가운데 있는 축.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축이라고 했습니다. 축이라고 했어요. 축은 중앙을 꿰뚫고 들어가는, 정중앙을 꿰뚫고 들어가는 선이에요. 축의 직각인 선을 먼저 그어주세요. 사진상에서도 축의 직각인 선이 그어져 있죠? 직각인 선을 그어주시고요. 자, 위의 면에 원을 그려줍니다.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사진에서 보면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투시가 들어갔을 때는 원의 앞쪽과 뒤쪽에 수직으로 놓여져 있는 지름의 앞쪽과 뒤쪽 길이의 변화가 느껴진다. 그래서 뒤쪽이 조금 더 어때요? 좁아집니다. 앞쪽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쪽보다 앞쪽을 조금 더 길게 잡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원이 들어가겠죠. 자, 원이 들어갑니다. 원이 들어가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돌려주세요. 돌리시고, 자, 이쪽도 돌려주세요. 위치보다 조금 더 나왔는데 이게 좀 더 자연스럽죠? 사진에 나와 있는 이미지에 보여지는 형태하고 얘가 조금 더 자연스럽죠? 자, 그리고 쭉 내려서 아래쪽에 원이 들어갈 위치에 또 수직선을 그어주시고요. 자, 아래 들어갈 원의 형태를 보니까 사진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동그란 형태가 됐죠? 동그란 형태. 그래서 동그란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서 요 길이보다 조금 짧은, 가로 길이보다 조금 짧은 길이를 잡아주시고요. 자, 돌립니다. 여기서 한번 돌려주시고, 여기서 한번 돌려주시고, 돌렸죠? 자, 쭉 돌려서
자, 우리가 안 보이는 선은 진하게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쭉 돌려서 보이는 선에 나왔을 때 진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제 사비연필로 따볼까요? 사비연필로 정확하게 모양을 따보겠습니다. 끝에서 자연스럽게 타고 넘어가서요. 이렇게 이 끝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생겨야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자. 잡아주시고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원을 잡아주세요. 됐죠? 이렇게 해서 원의 형태가 그려집니다. 조금 깎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놓여진 첫 번째 원이 끝났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이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을 그려볼까요? 두 번째 원은 이렇게 눕혀 있네요. 눕혀져 있는 원인데요. 이쪽 위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축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축에 직각인 선을 그어주세요. 직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잘 그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축에 직각인 선. 위에 바로 위쪽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려야지 직각인지 아닌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옆에 폭을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옆에 폭을 결정해 주면서 먼저 앞쪽 부분이고 뒤쪽 부분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서 좁아진다. 자, 뒤로 가면서 살짝 좁아지는 모양새로. 너무 평평하죠? 너무 평행인 것 같아요. 다시 뒤로 가면서 좁아진다. 점을 아까 찍어놨었죠? 이 정도. 뒤에는 이 정도로 좁아집시다. 점을 향해서 그어주세요. 이 정도. 됐죠? 이쪽도 같은 길이로 한 번, 그리고 같은 길이로 한 번. 위치를 잡아주시고,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그어주세요. 비슷하죠? 아래쪽이 조금 좁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 비슷하죠? 네. 자, 이제 원을 그립니다. 근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원을 그릴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자세를 이쪽을 몸의 가운데에 놓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서 종이를 돌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려주시는 게 제일 좋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렇게 하면 눈인지 알겠죠? 네, 여기에서 바라보면서 그려주시는 게 제일 좋다. 자,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려볼게요. 자, 투시가 적용된 게 정확하게 보이는 게 어디에서 보이죠? 예, 이미지상에서 보면 앞에 있는 원의 공간, 원의 돌아가는 형태와 뒤쪽에 남아있는 원의 길이 변화가 상당히 커요. 예,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투시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앞쪽이 조금 더 길어지고요. 뒤쪽이 조금 더 짧아집니다.
투시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향해서 가는 느낌으로 돌려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여기를 향해서 가는 느낌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연결시켜주세요. 아까 그렸던 것보다 조금 더 길쭉한 형태의 원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됐죠? 자, 이제 끝부분 쭉 가서 이 정도 길이의 위치가 여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에 있고요. 여기도 뭐가 필요하다? 수직선이 필요하다. 자, 훨씬 더 둥근 형태죠. 거의 원에 가까운 형태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과 이렇게 위치를 체크한 다음에 요 길이보다 여기가 더 길어지면 안 되겠죠? 예, 요거보다는 요쪽 길이보다는 얘가 항상 짧아야 돼요. 그렇죠? 너무 길게 잡았네요. 이 정도 잡아주시고 자, 돌려봅시다. 아래쪽에 안 보이는 부분은 살짝 돌려놓고요. 위쪽은 조금 더 완만하게 돌려놓고요. 자, 연결시켜 볼까요? 안 보이는 쪽은 진하게 그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쭉 돌면서 살짝 그려보시고요. 자, 보이는 쪽 쭉 돌려서 자연스럽게 맨 꼭대기 라인을 향해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돌립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사비로 타보겠습니다. 깔끔하게 땄더니 이런 형태가 됐어요. 자, 사진에 나와 있는 형태와 비슷하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원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요거는 밑에서 올려다보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쵸? 밑에서 올려다보는 것처럼 생긴 원인데요. 자, 요 원을 여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합니까? 축이 필요합니다. 축의 방향을 잡으시고요.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좀 스타일이 됐으니까 우리 조금 빨리 진행해 볼까요? 아래쪽에 수직의 기울기, 그리고 위쪽에 또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 원부터 먼저 그려봅시다. 자, 아래쪽 원, 요 정도, 요 정도. 자, 위쪽에 올라가면서 길이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투시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많이 줄어드는 투시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됐죠? 요거 간격으로 똑같이 줄어들면 된다. 됐죠? 네. 자, 아래쪽 원부터 그립니다. 아래쪽 원부터 이 정도. 아랫부분은 조금 짧아 보이고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죠? 이 정도. 자, 돌려주세요. 돌리시고 돌리시고 아랫부분도 돌려주시고 이렇게 됩니다. 조금 자연스럽게 됐죠? 자,
위쪽 부분의 길이는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요 길이보다 어떻습니까? 조금 짧아 보이는데 요 길이보다 좀 짧아 보이죠? 예, 요 길이보다 조금 짧은 형태예요. 여기가 위치가 되고요. 가운데 부분은 정확하게 요거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작아야 되죠. 예. 그러면 요 부분이 수직이 되고요. 자, 돌리고 위치 돌리고, 자, 더 동그랗게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위치. 자, 여기서 안 보이는 부분을 한번 돌려보시고 보이는 부분을 돌려주시고 이렇게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비로 따기. 따주세요. 다 됐습니다.